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P의 시각 t에서 위치 x가 이렇게 될 때 t 이퀄 2에서 점P의 속도 가속도를 구하시오. 자, 위치는 요게 위치라 했지. 위치. 요게 위치야. 자, 위치가 t로 돼 있네. t로.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시간만 결정을 해주면 위치를 잡을 수 있다는 거지. 시간만 결정을 해주면 위치를 잡을 수 있다. 그럼 이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 했냐면 속도라 했대. 속도. 그럼 속도는 뭘 속도로 하느냐면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속도다. 이렇게. 다시 속도를 한 번 더 이렇게 미분하면 이게 가속도가 됩니다. 가속도. 그럼 가속도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런 뜻이야.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 그거를 가속도다. 이렇게. 요거를 먼저 잘 기억을 해야 돼. 요거를. 그럼 지금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이 위치를 미분하면 이게 속도라 했지. 3t 제곱 더하기 2 4t. 이게 속도야. 속도.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가속도는 앞으로 a라 쓸게. 6t 플러스 4 해주면 이게 가속도. 가속도. 자, 그러면 이 속도를 구하려면 이 식에서 구합니다. 위치를 구하려면 이 식에서 구합니다. 가속도를 구하면 이 식에서 구합니다. 이 식에다가 이제 t만 대입해 줍니다. 근데 지금은 단순하게 t가 2에서 했기 때문에 t 대신에 2를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지금은. 알겠지? 그럼 여기다 2 집어넣고 계산하면 그게 속도. 여기다가 2 집어넣고 계산하면 가속도. 이거는 쉽다. 그제? 위치. 한번 미분하면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그거는 쉽고, 위치가 뭐고 속도가 뭐고 가속도가 뭐다 하는 그거만 이해를 합니다. 186에 1번은 똑같은 거잖아. 그치? 1번은. 자, 이제 2번을 봐. 점P가 운동 방향을 처음으로 바꾸는 시각을 구하시오. 점P가 운동 방향을 처음으로 바꾸는 시각을 구하시오. 운동 방향을 처음으로 바뀌는 시각.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어디서 하는 거고? 수직선 위에서 하는 거예요. 수직선 위에. 우리가 하는 거는 수직선 위에서 하는 거예요.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 요 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그지? 자, 어디서 출발하는 건 관계없어. 어디서 출발하는 건 관계없는데, 내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요거는 속도가 양일 때 가는 거죠.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속도가 양일 때. 속도가 양이 되면 오른쪽으로 간다 생각하면 돼. 속도가 양이 되면 오른쪽으로 간다. 자, 속도가 음이 되면, 이 속도가 음이 돼버리면 왼쪽으로 간다. 속도가 양으로 가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음으로 가는 거는 왼쪽으로 가는 거지. 그럼 양에서 음으로 바뀌든 음에서 양으로 바뀌든. 이거나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든 음에서 양으로 바뀌든, 그럴 때 운동 방향을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위치식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위치식으로부터 자, 속도를 구해보면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이게 속도야. 자,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 그리려고 미분한다. 이렇게 이제 미분이 되네. 그래서 이제 이 속도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시간에 대해서.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1이고 3이고 이거는 속도가 양이란 말이지. 이 부분은. 이 빨간 부분은 속도가 양이야. 전에는 도함수가 양이었다. 그지? 함수에서는. 지금은 속도가 양이야. 이 초록색 부분은 속도가 음수가 된다. 초록색 부분은 속도가 음수야. 저 누구야?
요 지금 빨간 쪽에서 파란 색깔로 바뀌지. 속도가 양에서 속도가 음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야. 속도가 양에서 속도가 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양은 이쪽으로 가다가 음은 이쪽으로 갑니다. 그 바뀌는 지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속도가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속도를 나타내는 이 y 값이 바로 속도의 속도 시간에 대해서 이게 0이 된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지. 속도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서 그 순간 속도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이렇게 바뀌는 지점이 1하고 3이지. 1하고 3인데 처음으로 했잖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때가 처음이 되겠지. 1이 될 때가 시간이 1이 될 때가 처음으로 이 말이야. 됐나?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t가 1에서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자, 금방 했던 거 이해되는 사람은 1.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2. 빨리 찍어. 동우. 답했지. 운동 방향이 바뀐다. 잘 기억해. 여기 이 단어는 여기는 지금 되게 쉬워. 여기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가속도를 미분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것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186의 2번은 운동 방향이 바뀌더라. 그 뜻을 이해를 해야 돼.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 즉 속도가 0이 된다. 속도가 0이 된다고 해가 무조건 바뀌는 게 아니고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져야 돼. 양에서 음으로 또는 음에서 양으로. 됐죠? 일단 속도가 0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모두 구하시오.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모두 구하라.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여러 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모두 구해가지고 그 시각이 얼마인가를 찾아. 자, 한번 찾아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 언제인지 빨리 찾아봐. 찾아가지고 단톡에 쓰지 말고 개별 톡으로 해가 문자로 카톡으로 빨리 답 보내.
저렇게 반응을 안 하지? 동호. 왜 그래? 대답을 안 해, 민호. 답답해, 뭐하네. 답을 보내라고. 모르겠거든 모르겠다 하면 되지. 현성이 뭘 그거를 풀고 있는데 지금 풀수를 알면 금방 1분도 안 걸리는 거를. 현성이 답 보내라니까. 마이크 되는 사람 마이크래. 진짜 미치겠네. 이거 하는데 무슨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래. 이때가 있다가. 현성이 사진 똑바로 안 찍나? 그게 이제 속 운동 방향이 바뀌. 너그 반응 빨리빨리 해. 물어도 왜 대답을 안 해, 이것들이 하여튼. 그 다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 위치 x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에서 가속도를 구하라 했지. 일단 구하는 거는 가속도지. 그럼 가속도를 구하려면 가속도 식이 있어야 되잖아. 자, 위치가 2t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이야. 위치가. 그럼 속도는 요거 미분인 거예요. 미분. 6t 제곱 마이너스 10t. 그 다음 가속도는 또 요거 미분인 거예요. 12t 마이너스 10. 이거 하는데 시간 걸리는 거 없잖아. 그럼 이제 요 대입할 t를 구해야 돼. 대입할 t를. 자, 앞에 거는 문제가 쉬웠어. t가 2일 때 그럼 2를 바로 정해줬잖아. 그럼 그거는 바로 집어넣으면 돼. t가 2일 때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에서 속도와 가속도를 찾는. 가속도를 구하는. 그럼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는 요 속도 여기를 보고 구해야 된다. 그래? 그럼 요거 인수분 해볼게. 2t를 해주면 t 3t 마이너스 5. 그럼 0하고 3분 5니까 그래프가 0과 3분 5니까 이렇게 돼. 0과 3분 5. 0하고 3분 5니까 이렇게. 그럼 0은 아니겠지. 0은 아직 출발도 안 한 거잖아. 그럼 출발하고 나서 3분의 5가 되는 순간이 3분의 5가 되는 그 순간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 음에서 양 이렇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는 부호가 바뀌는 점이에요. 그 t가 3분의 5예요. t가. 그 3분의 5를 요 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12 곱하기 요 3분의 5에다가 120 해서 요거를 계산해 주면 그게 그 순간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봐. 위치를 구하라면 여기에 t를 집어넣으면 돼. 속도를 구하라면 여기에 t를 집어넣으면 돼. 가속도를 구하라면 이쪽에 t를 집어넣으면 돼. 그 집어넣는 t를 찾아내야 돼. 근데 지금은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라 했기 때문에 속도를 미분해서 속도식에서 속도의 부호가 이렇게 바뀌는 지점. 양에서 음으로, 또 음에서 양으로. 그 바뀌는 지점이 그거예요. 그럼 요즘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3분의 5가 될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됐죠? 89.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 위치 x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위치야, 위치. 점피가 다시 원점에 돌아온 순간의 속도, 가속도를 구하래. 그럼 지금 또 구하는 게 속도하고 가속도잖아. 그럼 속도식은 요거 미분한 거 3t 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16. 그 다음에 가속도는 요것도 미분한 거 6t 마이너스 16. 여기다가 이제 t 대신에 집어넣으면 그게 속도고 가속도가 됩니다. 여기에 t 대신에 집어넣게 되면 그게 속도, 가속도다. 그러면 그 어떤 순간의 t냐면 점피가 다시 원점에 돌아온 순간이야. 점피가 다시 원점에 돌아온 순간. 그 t를 찾아야 돼. 그 시간을. 점피가 다시 원점에 돌아온 순간. 원점에 돌아왔다. 이게 아까 무슨 말이야? 아까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이렇게 했지.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속도식에서 이제 양에서 음의 양 이렇게 바뀌는 그 지점을 찾아주면 되고, 그래서 속도 그래프가 되겠어. 지금은 점피가 다시 원점에 돌아왔다. 자, 원점에 돌아왔다. 요것만 해석할 게 있어. 원점에 돌아왔다. 자, 원점에 돌아왔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주느냐면, 원점에 돌아왔다는 것은 위치가 0이 되면 원점에 돌아옵니다. 위치가. 요 위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t 3승 마이너스 8t 제곱 이게 0이 됩니다. 자, 0 되는 거 찾자. 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 그럼 t에 t 마이너스 4의 제곱이 0이 되니까 0은 아니겠지. 0은 아니 출발하기 전이니까. 그럼 t 이꼴 4가 됩니다. 원점에 도착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만 이해하면 돼. 원점에 도착했다는 게. 원점에 도착하는 거는 4가 될 때, t가 4가 될 때. 그럼 그 4를 요식에 집어넣으면 속도가 되고, 요식에 집어넣으면 가속도가 돼. 이해된 사람 3, 잘 모르겠는 사람 4. 빨리 찍어봐. 요거는 쉽다, 그지? 그 다음 190.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자, 여기 속도 그래프다. 요 Y는 속도를 나타내요. 시간이 변함에 따른 속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속도가. 그럼 T가 A일 때 점 P의 가속도는 0이다. T가 A일 때. 그럼 자, 속도 그래프지. 속도 그래프. 그럼 이제 우리 fx에서 다시 한번 볼게봐. 우리 저 앞에서. 만약에 이제 fx식이 이런 게 있었어. 이게 fx야. 그러면 요거를 미분한 1일 때, 미분했을 때 1의 값은 무슨 의미냐면, x좌표가 1이 어딘가 있겠지. 1에서 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요것을 미분해서 요 x에 대신에 1을 넣는 거죠. 그렇지? 그럼 이게 fx야, 이게. 이거를 미분해주면 그게 가속도잖아. f를 미분하면 f'이지. 이 속도 fx를 미분하면 f'이야. v를 미분하면 가속도잖아. 그래서 a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 똑같은 말이지.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지금은 v' a 이 말이야. 요런 식으로 표현하자. 똑같이 하나 봐. f에서 미분의 식에 1 넣는 게 바로 x좌표가 1인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자,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지. 그 가속도에다가 xa 집어넣었다는 말은 x좌표가 지금 t지. t가 a일 때의 이 접선의 기울기다 이 말이야. 그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야. 속도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가속도가 돼. 자, 이해되는 사람 5, 잘 안 되는 사람 6. 기억이 이해되는 사람 5, 안 되면 6. 그 다음 니은 t가 a
A보다 크고 C보다 작아. T가 A보다는 크고 C보다는 작을 때. 점 P의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A부터 C까지 가속도 했다 그래. 그럼 A부터 C까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바로 여기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증가하고 있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는 양의 값을 갖는다 하면 맞는 말이에요. T가 B일 때와 D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속도가 이렇게 음에서 양이 되거나 양에서 음이 되는 요 B하고 D 지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수직선 위만 움직여. 우리는 계속 어디를 움직이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그러한 운동에 대해서만 합니다. 수직선. 그럼 수직선을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버리면 지면에서부터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지면에서부터 수직으로. 이것도 역시 직선 운동이지. 공간으로 가더라도 역시 직선 운동이야. 그대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그대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지면이야. 3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올린 물체.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물체가 쭉 올라가겠네. 하늘로 이렇게 던져버려. 쭉 올라간다. 올라가다가 언젠가는 서겠지. 하늘로 던지면 언젠가는 설 거 아니까 중력 때문에 딱 설 거야. 그제? 선 다음엔 어떻게? 다시 밑으로, 요 똑같은 요 지점을 따라서 밑으로 그대로 떨어지는 거야. 그대로. 이런 운동을 하는 거야. 수직으로 여기다 던져. 잠시만. 자, 그대로 던졌다 올라갔다가 딱 섰다가 다시 똑같은 길을 따라서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는데 지금 셈이 겹치니까 이제 이걸 따로따로 적은 거야. 실제는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내려와. 자, 이 운동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잘 정리를 해도, 자, 여기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던지냐면 요런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위로 쏘아올렸어. 무슨 속도로? 30m/s의 속도. 1초에 30m를 가는 그러한 속력으로 위로 던져 올린 거예요. 쏘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쭉 올라갔다, 그지? 쭉 올라가면 여기서 속도가 0이 되는 거예요. 그 빨간 요 순간도 역시 속도는 같이 0이 되겠지.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걸 생각해봐. 자유낙하시키는 거예요. 공중에 내가 돌을 하나 놓고 이렇게 손을 잡고 있다가 손을 띄었어. 그 밑으로 떨어지겠지. 그 떨어지는 게 어떻게 떨어져? 제일 처음에는 서가 있는 상태야. 그러다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지. 그러다가 땅에 닿는 순간은 엄청나게 빨라지겠지. 이때 이 속력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올라갈 때의 속력이 30이었지. 그럼 똑같은 위치로 내려온 거야. 그럼 그 똑같은 위치에는 마이너스 30m/s다. 요거 결과를 이렇게 알고 있어.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거는 똑같은 운동을 한다. 단지 방향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수직선을 할 때는 어느 쪽이 오른쪽을 우리가 양으로 생각하고 왼쪽으로 가는 거를 음의 방향이다 생각해요. 자, 수직으로 갈 때는 위로 가는 게 양의 방향이고 밑으로 떨어지는 게 음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는 우리가 속도를 양으로 표현해요. 밑으로 떨어질 때는 속도가 항상 음으로 표현돼요. 됐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지. 자, 속도의 부호가 바뀌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면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 돼야 돼요. 양에서 음이든 음에서 양이든 이 속도의 부호가 바뀌려면 그 순간 속도가 0이 된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또 뭘 하나 알아두느냐면 요 똑같은 위치야. 똑같은 높이지. 그럼 요렇게 올라갈 때의 속도하고 요 내려갈 때의 속도는 뭐만 다르다고? 부호만 다르다. 어디든 마찬가지야. 똑같은 위치는 올라갈 때랑 내려갈
알겠지? 지금 그런 운동을 하는 거야 지금. 그래놓고 이제 문제 푼다. 문제 푸는데 요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요런 운동에서는 3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를 xm라고 하면, t초의 높이를 xm라고 하면 x는 이렇게 됩니다. x는 이렇게 나타. 높이야 높이. 자, 이 높이가 우리가 아까 수직선상에서 할 때는 위치랑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치랑 높이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높이라고 표현해요. 좌우로 움직일 때는 위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위치랑 높이는 서로 같은 표현이다. 위치랑 높이는 서로 같은 표현이다. 자, 물음에 답하셔야 돼. 자, 1번.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그때 높이가 얼마인가? 그럼 이 높이가 얼마인가? 이거 찾으라. 이게 얼마인가 찾으라.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일어나는 일만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높이. 자,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리면 순간 속도가 0이 된다는 거 생각할 수 있지.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순간 속도가 0이 되는 거야. 됐죠? 속도는 뭔데? 요거 미분의 게 속도죠. 이게 속도. 이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제일 꼭대기, 즉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요 0 되는 게 t는 3이네. 즉 던지고 나서 3초가 지나게 되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3초를 지나게 되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그럼 올라가는데 3초가 걸리기 때문에 내려오는데도 몇 초? 똑같은 운동을 한다 했으니까 내려올 때도 역시 3초가 됩니다. 그럼 땅에 닿으면 몇 초가 걸릴 거예요? 당연히 6초가 걸릴 거예요. 올라가면서 3초, 내려오면서 3초. 땅에 닿을 때, 다시 땅에 닿을 때의 시각을 알 수 있는 거야. 몇 초 동안 걸렸다고? 전체적으로 3초, 3초니까 6초가 걸린 거예요. 6초. 던지고 나서 던진 직후부터 해서 6초가 되는 순간 지면에 탁 떨어진다. 6초. 그럼 3초까지는 올라가는 시간이고, 다시 나머지 3초는 똑같은 길을 따라서 내려오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하려면 속도가 0이니까 그때 걸린 시간은 3이네. 3초. 지금은 단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초. 그때 높이가 또 얼마인가 모르죠. 높이 구하라 했는데, 높이. 높이를 구하라 한다면 요 t를 어디에 집어넣으면 돼? 당연히 요 높이식에 집어넣으면 되죠. 요 t 자리에 높이에 해당하는 시간을 3초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라 했지. 요때 속도를 구하라 했어. 자, 금방 했던 이 내용이 이해가 돼 있는 사람은 계산할 필요도 없네.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30m/s다. 올라갈 때 그 위치하고 내려갈 때 그 위치는 똑같은 위치야. 그 똑같은 위치는 뭐만 해주면 돼? 똑같은 위치는 속도의 부호만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답을 바로 마이너스 30 쓰면 돼. 그걸 아는 사람은 답을 바로 마이너스 30.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경우 또는 뭐 서술형인 경우 풀이를 해줘야 되지. 풀이는 이렇게 한다. 지면에 떨어진다는 이 말 뜻을 또 이해를 해야 돼. 지면에 떨어진다는 말은 이 높이가 0이 된다. 이 높이가 0이 된다. 이게 지면에 떨어진다. 높이가 0이 되니까 이거 0 되는 t를 찾아야 돼. 높이가 0. 그 마이너스 5t를 묶어주면 t 마이너스 6. 그래서 t가 0 또는 6초. 0은 던지기 전이지. 그럼 t가 6이 되겠죠. 그 6이 왜 6이냐면 올라갈 때 3초 걸렸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오는 데도 3초가 걸려서 6초가 되면 땅바닥에 탁 떨어집니다. 그거를 계산 안 해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t가. 그럼 그 순간은 t가 6일 때란 말이지. 6일 때란 말이야. 그 6을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 속도식에 집어넣으면 그게 속도가 보이죠. 속도를 구하라 하면 속도식이야. 높이를 구하라 하면 높이식이야. 가속도를 구하라 하면 가속도식이야. 요 값을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이거는
조금 전까지는 봐. 190분까지는 운동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운동을 하고. 지금은 슉 올라갔다가 슉 내려오는 이런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갈 때는 이제 사람이 뭐 어떤 속도를 줘야 되면 이렇게 갈 때는 봐. 이 중력 가속도가 있잖아. 중력, 그지? 중력 때문에 가다가 이렇게 서야 돼. 속도가 자동으로 늦어져. 자동으로 슬 줄어들다가 0이 됐다가 밑으로 떨어질 때는 자동으로 지가 빨라집니다. 중력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적인 거는 일단 자, 이게 바닥이라 치자. 올라갈 때 던진 속도랑 밑으로 내려올 때 요 바닥에 닿는 속도랑 크기는 똑같아, 그지? 부호가 반대야. 이건 항상 올라가는 거를 양으로 생각해. 내려오는 거를 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참 출력되는 사람. 출력되는 사람은 9, 안 되는 사람은 0. 프린트를 가져가야겠네. 프린트 가져갔나 혹시? 프린트 가져간 사람 1, 안 가져간 사람이 2. 찍어 안 가져간 사람. 모르는 사람은 안 가져간 거지, 모르니까. 현성이하고 창훈을 가져갔고 동호를 뽑을 수 있다고? 그럼 유정이는 어떻게 할래? 그러게요. 그러면 집이 또 덕심이잖아. 왜 안 가져갔지 니는? 저요? 하여튼 그거 가져가가 풀어야 된대. 그 학원에 오면 학원 두르지 말고 그 계단 끝에 보면 저 책상 있지? 네. 책상 위에 프린터 뽑아가 나눠서 그거 한번 들고 가면 돼. 네. 하여튼 알았어. 네.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자,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요 지면에서 위로 속도로 1초에 30m 가는 요 속도로 위로 샥 쏘아 올린 거예요. 이렇게 뭐 로켓같이 이런 걸로 팍 힘을 줘서 쏘아 올린 거예요. 그럼 쭉 올라갈 거 아니가. 그럼 어디까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지. 중력 때문에 가다 뚝 서는 거야, 그지? 이때 딱 서는 순간 속도가 0이 되는 거야. 속도가 딱 서버리니까. 그러다가 다시 요 똑같은 길을 가는데 쌤 옆에 그리는 거예요. 그냥 그림만 밑으로 슉 하다가 땅바닥에 탕 닫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제일 먼저 알아둘 거는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바닥이 똑같은 위치지. 똑같은 위치면 뭐가 같다라고 하면 되느냐면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의 속도의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는 기준을 올라가는 거를 양으로 해. 그럼 내려오는 거는 음이 된다. 그래서 올라갈 때 30이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 여기는 마이너스 30m/s가 된다. 요거는 딱 알고 있어야 돼. 계산을 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알고 있어야 돼.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제 한다. 높이를 x라고 하면 x는 요렇게 돼. x. 왜 높이라고 하는지 알겠지? 공중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공중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전에는 위치라고 하던 말을 높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랑 위치 이거는 같은 말로 보면 돼. 여기 위치에 관한 식이 이렇다라는 말은 높이가 이렇다. 전에는 그걸 말만 위치를 했고 이제는 높이라고 해요. 그까지도 이해됐지?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먼저 구하고 또 그때의 높이가 얼마인가 높이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높이는 항상 이 높이식에 대입을 해야 돼. 딴 데 대입하면 안 돼. 높이를 구하라. 그거는 높이식에 t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언제냐면 높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이때까지 걸린 이 시간 찾는 거예요. 이게 얼마 시간이 얼마 몇 초 걸리는가를 찾는 거예요.
상호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하면 그게 뜻이 뭐라 했노?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0이 되는 거? 뭐가 0이 돼야 돼? 속도. 그렇지. 속도가 딱 서버리니까. 속도가 0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그 속도니까 요거 미분하면 속도라 했잖아. 30 마이너스 10t. 이게 0이 되는 시각이 바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각. 그 t는 3이 되겠습니다. 3초 걸렸지, 3초. 그러니까 요거는 t가 3이야. 그럼 그때 높이를 구하라 했지. 높이는 이 높이식에 그냥 3을 집어넣으면 돼. 3을 집어넣으면 그 높이가 90 마이너스 45에서 45m. 즉 45m 높이까지 올라가. 됐지? 이제는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자, 이거를 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바로 답을 마이너스 30 이렇게 쓰는 게 좋아. 알겠지? 그냥 답을 마이너스 30 이렇게 써야 돼. 답을. 똑같은데 봐. 아까는 올라가는 방향이었고 이제는 내려가는 방향이다. 그래서 속도를 마이너스 30 이렇게 써. 그 다음에 물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속도를 이제 그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좋다 했다. 그럼 이제 왜 그러냐? 이제 풀이란다, 풀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찾는 거는 속도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t만 찾으면 되잖아. 근데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라 했기 때문에 물체가 이렇게 지면에 떨어졌다는 말은 이 높이가 0이라는 말이잖아. 이해되나? 그 높이가 0 되는 거 찾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5t를 묶어주면 t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t는 0 또는 6이니까 6초가 걸려. 올라갈 때 3초가 걸렸고 내려오면서 요 순간은 6초가 되는 거야. 그럼 그때 속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6을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그게 마이너스 30입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속도가 0이다. 이거야.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속도가 0이다. 지면에 떨어졌다. 높이가 0이다. 이해됐지? 자, 192. 어느 스카이 다이버가 지상 4000m 높이에서 뛰어내린 후 25초 동안 자유 낙하를 한다고 한다. 25초 동안 쭉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계속 떨어지면 처박혀서 죽겠지. 그 어느 순간에 낙하산을 탁 펼칠 거예요. 그지? 낙하산을 펼치기 전까지가 얼마냐면 25초까지야. 여기 4000m. 4000m에서 자유 낙하를 한다는 말은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그냥 뛰어내리면 중력 때문에 밑으로 쭉 떨어지면서 속도 점점 빨라지지. 맞지? 속도가 갈수록 빨라질 거야. 낙하산 안 펴면. 그러다가 25초 동안 떨어진 다음에 25초가 지난 다음에 여기서 낙하산을 이렇게 펼쳐서 낙하산 타고 밑으로 쭉 떨어지게. 그래서 지면으로 탁 도착할 거야. 요 25초까지의 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25초까지. 자, 그럴 때 t초 후의 높이를 h라고 하면 h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t초의 높이를. 그럼 예를 들어 1 집어넣어. 그럼 3950이지. 그럼 1초 동안은 떨어져봤자 얼마 못 떨어지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수가 굉장히 커지는 거야. 즉 밑으로 빠른 속도로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높이가 자꾸 작아지겠지. 전체 값이. 지상 2000m 높이에서 전체가 4000인데 한 중간쯤이래. 그죠? 이 중간쯤 요까지가 2000m예요. 2000m 높이에서 다이버의 낙하 속도를 구하시오. 속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속도식, 여기 속도식 이거를 구해놓고 이제 t만 집어넣으면 답이라고. t만 집어넣어. 그런데 어느 상황을 이야기했느냐면 지상 2000m 요 높이에서의 속도를 찾는 거예요. 요 높이에서 쭉 떨어지다가 요 순간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될 때 시간만 알아내면 돼. 무조건 속도 구하라면 속도식에다가 t만 집어넣으면 돼. 가속도 구하라면 가속도식에다가 t만 집어넣으면 돼. 됐지?
그러면 높이가 2000이니까 마이너스 5t제곱 이게 높이잖아. 이 높이가 2000이 됐다 이 말이잖아. 높이가 2000이 됐다. 그럼 5t제곱이 2000이 되고 t제곱은 400이 되고 그럼 t는 20이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데, 내가 25초 동안 자유낙하를 하는데 20초가 되면 벌써 2000m까지 떨어진 거예요. 요게 2000이겠죠. 요것도 전체가 4000이라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높이가 2000이 돼요. 그렇게 되는 시각이 20초예요. 20초. 그럼 여기다 20 집어넣으면 속도는 마이너스 200이에요.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단위가 있을 때는 붙여야 돼. 속도 단위니까 지금 단위를 전체 미터를 쓰고 초를 쓰고 있잖아요.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자, 192번 문제 천천히 읽어보고 새로 빨리 정리해봐. 필기하라는 게 아니고 내용을 정리해봐. 되는지. 그래가 안 되는 사람은 한 번 더 하라고 이야기해줘. 빨리 시작. 자, 정리가 되는 사람은 3, 안 되는 사람은 4 찍어봐. 홀수는 항상 되는 거, 짝수는 안 되는 거다. 앞으로도. 정리가 되는 사람은 3, 안 되는 사람은 4. 안 되는데 3 치지 말고 안 되면 이야기해.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그 다음 193. 자, 지금까지는 자 그냥 속도, 위치 또는 높이,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뭐 가속도 이런 거래. 자, 193부터는 변화율을 구하는 거야. 변화율. 무슨 변화율이냐면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그릇에 지금 여기 물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물을 넣는데 물이 그럼 차올라 오겠지. 차올라 오는데 어떻게 차올라 오느냐면, 자, 그냥 여기에 내가 우리 집에 우리 수도꼭지 있지. 거기 수도 호수를 내가 물을 딱 틀어놨다 생각해. 물이 들어오겠지. 그럼 이게 점점 차서 물이 올라오겠네. 자, 어떻게 올라올까 생각해. 제일 밑 바닥에서는 금방 팍 차지. 그러다가 물이 똑같이 들어오고 있으면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 창호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 물이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어? 빨라져요. 아니지. 유정이, 물이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 느려져요. 느려지지. 자꾸 부피가 커지니까. 처음에는 봐, 물이 들어가면 한 요만큼 양이 채우면 되잖아. 근데 그 다음에는 막 이만큼 양을 채워야 돼.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양을 채워야 돼. 근데 물은 똑같이 들어가고 있잖아. 그럼 점점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느려져. 그 저 위에 올라갈 때 물이 천천히 올라갈 거야. 아주. 창호 이해되나? 네. 물이 올라가는 속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 했냐면, 매초 2cm의 속도로 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도록. 자, 1초가 지나면 2cm 샥 올라가야 돼요. 또 1초가 더 지나고 나면 딱
저 2cm가 다 올라가 있어. 또 1초가 더 지나면 2cm만큼 다 올라가 있어. 그렇게 올리려면 물을 어떻게 부어야 돼? 물을 안에 물을 여기 넣는 양이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은 속도로 올라가. 동호. 동호. 현성이. 물이 똑같은 속도로 올라오게 하려면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물의 양이 어떻게 돼? 어떻게 변해? 창호. 네. 어떻게 물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올라가는 속도가 1초에 20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올라가? 그냥 수도꼭지 틀은 아까 이야기했잖아. 갈수록 넓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폭이 이 부피가 자 커지니까 갈수록 속도가 점점 줄어들지. 근데 이건 줄어들면 네. 안 돼. 매초 2의 속도로 올라가. 속도가 변하면 안 돼. 그 물을 어떤 식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줄까? 느리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넣어야 되잖아. 많이. 그러니까 요때 1cm 올리는 거고 요때 1cm 올리는 거고 요 높이에서 1cm 올리는 거는 물의 양이 다르지. 네. 처음에는 물을 조금만 넣어도 돼. 그리고 1초가 되면 2cm씩 싹 올라가는 거야. 근데 시간이 이제 요 두 번째 정도 돼버리면 시간이 조금 더 물을 더 많이 넣어야 되지. 세 번째 2cm를 올리려면 물을 엄청 많이 넣어야 되지. 들어가는 물의 양이 자꾸 변하잖아. 이제. 네. 그 부피가 변하는 변화율을 구하는 거야. 자, 쉽게 이야기하면 부피가 변하는 속도를 구하라 이 말과 같은 말이다. 부피가 변하는 속도를 구하시오 이 말이. 부피가 변하는 속도를 구하시오. 이해됐지? 네. 그 뜻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 이 지금 구하는 게 뭔지를. 그리고 왜 거기서 왜 부피 변화율이라는 게 생길까 이런 것도 이해를.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여기서 출발해야 돼. t초 후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t초 후 여기서 출발해야 돼. t초. 자, t초 후는 물이 어떤 상태로 차가 있느냐면 1초에 2cm씩 올라가잖아. 속도 1초에 2cm씩 올라가. 1초가 되면 2cm 올라가. 1초가 되면 2cm 1초에 2cm씩 올라가. 그럼 t초 후에는 어떻게 돼? t초 후에는 당연히 2tcm만큼 올라갈 거야. 1초가 되면 2, 2초가 되면 4, 3초가 지나면 6 이렇게 올라가니까 t초 후에는 2t만큼 올라갈 거야. 그게 이제 높이가 됩니다. 높이. 이 원뿔의 높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보여야 돼.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음이다 이런 거. 그럼 이 큰 삼각형을 봐. 이게 10이고 이게 10이니까 여기 길이가 1대 1이야. 그럼 삼각형이 좀 작아졌지. 작아져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2t가 되면 요게 똑같이 2t가 된다는 요것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쪽이 2t가 되면 이쪽도 2t가 된다. 그럼 이제 부피 구하면 돼. 뿌리니까 3분의 1 파이 r 제곱. 이게 이제 넓이 곱하기 높이. 높이는 2t. 이게 t초 후에 차 있는 물의 부피에 해당한다. t초가 됐을 적에 여기에 차 있는 물의 부피다. 그럼 이제 계산해봐. 요게 4, 2, 8. 그럼 3분의 8 파이 t의 세제곱. 이렇게. 이게 부피야. 1초가 지나면 부피는 요 1 넣는 거. 3초가 지나면 여기 3 넣는 거. 10초가 지나면 여기 10 넣는 거. 그게 이제 물의 부피가 돼.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이 말은 부피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미분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게 부피에 대한 변화율. 말을 이해를 해야 돼. 부피에 대한 변화율은 부피를 시간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 부피를 미분을 해주면 그게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돼.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 이런 거는 많이 봤지. dy, y를 x로 미분하시면 요거는 v를 t로 미분하시면
요거를 t로 미분해 줍니다. 그럼 요게 3 곱하면 되니까 8파이 t의 제곱. 이게 이제 변화율이에요. 부피의 변화율. 그런데 어떨 때 구하라 했냐면 2초가 되는 순간 구하라. 2초가 되는 순간. 그럼 t 대신 2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4, 8, 32파이가 돼요. 자, 단위는 부피니까 세제곱 cm per 초. 32 세제곱 cm per 초. 자, 빨리 정리해봐. 된 사람은 이해된 사람은 5 모르겠다 6 찍어봐. 조금 이따 같이 가면 되지. 뭘 지금 가노?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조금만 이따 같이 가자. 현성이 이거 이해됐나? 현성이 됐나 안 됐나? 됐다고. 조금만 하다가 같이 가라. 뒤에 거 이거는 뭘 또 딴데기 영상 번호 다 들어갔네. 194. 자, 194 되게 중요. 별표 100개. 다음 시험에 보통은 나오는데 맨날 못 내니까 이제 한 번씩 안 나와. 다음 시험에 거의 나와. 나오니까 194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풀어가 요 문제 나와버리면 푸는데 10초도 안 걸리도록 바로 착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해라. 어렵다 이거는. 자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원래 가로등 안에 들어있어서 원래 들어갈 수는 없지만 거기서 출발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걸어가고 있는 거지. 자, 그럼 걸어가게 되면 여기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여기 그림자가 생기지. 이렇게 사람 그림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현재는 그림자 길이가 이렇게 돼. 현재는 그림자 길이. 그러니까 요거를 그림자 길이라고 해요. 그림자 길이. 그럼 그림자 길이는 어떻게 변하는가 쌤이 선으로 한번 꺼볼게. 자, 제일 처음에는 그림자 길이가 없겠지. 요 안에 딱 들어있다. 사람이 들어있다. 자, 조금 나왔어. 그럼 그림자 길이는 조금 생기겠네. 예를 들어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럼 이렇게 비치니까 그림자 길이는 여기에 요만큼 생기잖아. 그게 요렇게 표현해. 그럼 사람이 앞에 조금 더 가서 이렇게. 그럼 그림자는 요렇게 되니까 그림자 길이 요렇게 바뀌지. 즉, 그 다음에는 그림자 길이 조금 더 길어져.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길어져.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길어져. 그러다가 현재 그림자 길이가 이만큼이 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림자 길이 변하는 거 이해됐지? 그렇게 그림자 길이가 변하는 거야. 자, 또 한 가지는 뭘 쓰느냐면, 자, 또 한 가지는 그림자 끝을 보는 거예요. 그림자 끝. 요 그림자 끝 있지? 자, 그림자 끝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림자 아까 사람이 여기 나오면 그림자 끝이 이렇게 있겠네. 그림자 끝만 생각해봐. 사람이 이렇게 걸어온 다음에 그림자 끝은 이렇게 되다가 현재 여기 딱 있는 거야. 현재. 근데 그림자 길이는 그런 게 아니지. 그림자 길이는 요만큼 됐다가 또 순간 요만큼 됐다가 요만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그림자 길이는. 이 길이의 변화율이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고, 요 길이의 변화율이 그림자 끝이 늘어나는 속도야.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를 필기를 잘 해놓고 잘 정리해. 항상 문제는 두 가지야. 첫 번째,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 요거를 물을 거야. 지금은 이제 그거 물은 거야. 그림자 길이가 어떤 속도로 늘어나고 있나 하는 걸 물은 거고. 자, 두 번째는 또 뭐 묻냐면, 그림자 끝이 늘어나는 속도.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예요. 요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거는 요 길이라고 하죠. 요 길이. 이거를 우리는 y라고 해요. y. 요 빨간 길이가 y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까지는 그림자 길이지. 요 길이를 x래. x.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dx, dt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x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 말이고,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y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런 뜻이에요. y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시오. 자, 표현들이 조금 어렵다, 그제? 자, 이거를 구하면 그게 답이야. 그래서 구하는 게 항상 요거 194를 공부할 때는 1번, 2번을 항상 같이 해야 돼. 1번을 낼 수도 있고 2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1번, 2번을 꼭 같이 공부를 해줘야 돼. 그림자 길이가 어디고 그림자 끝이 늘어나는 속도 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해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수도 저 원뿔에서 물 차는 거 부피 변화율 하는 거 있었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떤 상황을 항상 출발을 하느냐면 t초 후의 상황을 항상 봐줘야 돼. t초 후의 상황. t초 후에 어떻게 되나 이걸 알아봐야 돼. t초 후에 어떻게 되나. 그치? 자, 이제 문제 푼다. 요까지 x, y를 잘 설정해. 먼저 x는 뭐고 y는 뭐다라는 거. x는 그림자의 길이. 문제가 어려우니까 잘 정리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못 풀어. 그림자 길이는 x로 표현했고 그림자 끝은 y로 표현해요. y. 자, 이제 t초 후를 보라. 항상 t초 후. t초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사람은 매초 요 가로등 밑에서 매초 0.8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요만큼 길이 있지. 요만큼 길이. 요만큼 길이가 t초 후에는 0.8t가 된다. 0.8t. 1초에 0.8m씩 가니까 t초가 되면 0.8t가 된다. t초가 되면 0.8t가 된다. 자, 그러면 봐. 무슨 요 0.8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왜 0.8인지 여기서 나온 거. 여기서 이 사람이 매초 0.8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다 했기 때문에 t초 후에는 요 사람이 간 거리가 0.8t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뭘 하나를 설정할 수 있냐면 이 y라는 것은 이 전체 이 빨간 길이 y라는 것은 초록색하고 요 파란색 두 개를 더한 거지. 그래서 x 더하기 0.8t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y는 x 더하기 0.8t가 된다. x 더하기 0.8t가 된다. 뭐가 됐지? 요식 하나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뭘 만들 수 있냐면 요 삼각형하고 항상 삼각형 이걸 봐. 이 삼각형 전체 삼각형은 닮음이잖아. 닮음. 그치? 요 사람이 있는 요 삼각형이랑 가로등이 있는 이 삼각형 서로 닮음이기 때문에 자, 사람 키가 1.8m 일 때 x야. 1.8일 때 x야. 그러면 3일 때 y가 돼야 돼. 이게 3일 때 y가 된다.
그래서 3x는 1.8y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식이 하나,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풀어줘야 돼. 지금부터 이 두 개를 연립을 풀어줘야 돼. 자, 뭘 풀 거냐면 y를 요거를 요 식에 집어넣을 거야. 여기 집어넣을 거야. 그럼 3x는 자 y 자리에 x 더하기 0.8t 요거는 자 계산을 잘해야 돼. 계산 소수기 때문에 계산을 잘해줘야 돼. 자 계산하는 것도 봐. 쌤 그대로 따라해봐. 그래야 쉬워. 막 곱하기 막 이상하게 해버리지 말고. 그럼 요거는 1.8x 더하기 요 곱하지 말고 1.8 곱하기 0.8t 요렇게 딱 적어놔. 이 소수끼리 막 계산해버리지 말고. 이제는 요 x끼리 정리하면 요거 좌변으로 넘기면 1.2x가 되지. 그게 1.8 곱하기 0.8t가 됩니다. 이제 양변을 1.2로 나눌게. 그럼 x는 1.2분의 1.8 곱하기 0.8 곱하기 t 이 말이잖아. 이제 계산하는 거 봐. 분모분 이제 10을 곱해버리면 요게 12가 되고 요게 18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6, 2, 12, 6, 3, 18. 그래서 2도 약분되네. 그럼 요거 0.4가 되네. 그럼 앞에 3 곱하기니까 요거는 1.2t가 되겠네. 요 식이 뭐가 되느냐 하면 1.2t가 되는 거예요. 자, x가 뭐가 나왔는데 1.2t가 나온 거야. x는. 자, 그 x를 여기 집어넣어봐 이제. 여기 집어넣으면 y는 2t가 나와요. y는 2t 이렇게 x하고 y를 t로 표현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자 길이의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는 1번 구하라 이 말이지. 그럼 x를 미분해 주면 돼요. x를 t로 미분하면 1.2가 되나. 그래서 이건 답이 1.2. 단위는 미터 퍼 세컨. 그림자 끝이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시오 하면 2t가 되지. 그럼 미분하면 2니까 2 미터 퍼 세컨. 자, 이것이. 이건 어렵다. 자, 빨리 지금 바로 빨리 확인해봐. 지금 빨리 확인하고 안 되면 새로 할게. 빨리 천천히 확인해봐. t초 후. t초가 됐을 때.
이해가 되는 사람 7, 8, 안 되는 사람 8 찍어봐. 현승이 가려고 무조건 8, 7 찍지 말고 모르면 이야기해. 동훈아. 동우. 동우 있나 없나? 또 대답 안 한다 저거. 동우. 동우 대답해. 이게 어디 갔노? 니 왜 그래 대답을 안 해? 어? 몇 번을 불러야 되는데 니는 참 진짜 답답하네. 대답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데? 동우. 니 몇 번째 이야기하는 지금? 어휴, 답답해. 동우 됐냐고 안 됐냐고. 참고 웃기는 상대네 진짜. 니 왜 대답을 안 해, 동우? 동우 대답을 안 하는 이유 빨리 적어봐. 어휴, 답답해. 동우는 다음에 저 마이크, 그러고 다음에는 저 수업할 때 마이크 다 되는 걸로 토론 같은 거 하면 다 마이크 되잖아. 마이크 딱 되도록 해가 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수원 들어갈 거다, 수원. 수원 들어가고, 그 다음 프린트는 그거다. 수투다, 수투. 오늘 여기까지.